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따라서 2023학년도 정시 전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총 3개의 여대의 올해 정시 전형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와 합격자 수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카데미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올라온 칼럼을 바탕으로 설명할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의 정시 모집 시기는 가군, 나군으로 나뉘며 정원 내 전형은 수능 전형, 예체능 실기 전형, 그리고 실기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은 수능 전형이겠죠. 이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집 단위 신설 및 변경 사항이 이렇게 있고요. 인공지능 대학의 정시 모집 선발 계획에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외에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런 대부분의 대학이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군은 교영예술대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과를 나군에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수능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수능 전형의 모집 인원은 739명이고 이 전형은 수능 100%를 일괄 합산합니다. 그리고 응시 영역을 보면은 계열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인문계열의 경우 확통이 가능하지만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죠. 미적이랑 기하 중에 택 1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응시 지정 영역도 다르게 나타나고요. 반영 비율 역시 다르게 나타나요. 인문 계열은 국어 30, 수학 25, 탐구 25, 영어 20, 그리고 한국사를 등급별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자연 계열은 국어랑 수학이 바뀌었죠. 국어가 25, 수학이 30, 과탐 25, 영어 20 이렇게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4점 이런 식으로 차등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는 인문계열의 경우 3등급까지는 만점,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 만점 10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전체 경쟁률은 3.97대 1이었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형은 나군에서 수능, 일반 전형이 아니라 예체능 실기 전형이 5.0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였고요. 그렇다면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나군 수능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 볼게요. 바로 뇌인지과학부 인문계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특수교육과가 2.94대 1이었습니다. 이화여대는 전년도 입시 결과로 이렇게 경쟁률만 발표하고 백분위나 표준 점수 등의 성적은 발표하지 않는데요. 합격자들의 성적을 토대로 합격 컷을 예상해 보자면 백분위 기준으로 국어는 93점 이상, 수학은 89점 이상, 탐구는 88점 이상, 영어와 한국사는 1, 2등급 정도가 합격 컷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열에 따라 그리고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1등급 초중반대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합격자 수기를 볼게요. 지금 3명의 합격자를 제시했는데 마지막 이 3번째 합격자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공부법을 이렇게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남겨줬어요. 우선 이 합격자는 94, 94, 1, 96, 92의 성적으로 최초 합격한 학생입니다. 각각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의 성적이 되겠죠. 이 친구는 국어는 시험이 출제되는 유형을 반영한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면서 구조에 익숙해진 후 사설 모의, 평가원 모의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간을 재지 말고 꼼꼼히만 풀 것을 당부했어요.
그 다음 수학은 수학의 정석 예제, 유제, 연습 문제를 최소 3번은 풀어보면서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사설 모의고사로 실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수학의 공부법으로 문제집을 몇 번 돌려보는 거가 기본이죠. 이 친구도 그랬네요. 문제 하나를 잡고 여러 풀이 방법을 생각해보면서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영어는 유형, 구조 분석만 잘하면 된다. 평가원 기출, 수특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빈칸이면 빈칸, 순서면 순서 등 2-3문제씩 모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규칙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보이면 영어가 쉬워진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탐을 볼게요. 문제집으로 개념을 끝내고 기출에 들어가서 선지 분석을 죽어라 했다고 합니다. 선지 분석은 기출 풀다가 헷갈리는 선지, 모르겠는 선지에 표시를 해두고 채점할 때 해설지를 보면서 이게 왜 맞고 틀렸는지를 이해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해설지가 제일 중요하죠. 맞는 거, 틀린 거 모두 해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탐 노트를 만들어서 따로 메모도 해뒀고 수특, 수완, 기출 이렇게 교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의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은 가군에서의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 점수의 변경이 있다는 것, 이게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가군, 나군 이렇게 나뉘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제 가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836명이고 수능 100%를 반영을 합니다. 단 약학부는 제외예요. 그리고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이 다른데요. 경상대학을 제외한 인문계는 이렇게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과목 20%를 반영을 하고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를 제외하고 이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과탐 2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랑 다르게 한국사의 가산점이 적은 편이에요. 이화여대는 아까 전에 10점을 1등급은 10점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숙명여대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은 3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쟁률은 4.93대 1이었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형은 가군 일반 학생 전형이 5.0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군 일반 학생 전형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독일 언어문화학과가 13대 1이었고 두 번째로 높았던 모집 단위는 글로벌 서비스 학부 앙트러프너너십 전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일본학과가 3.44대 1이었습니다. 숙명여대 역시 공식으로 합격자의 수능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는데요. 합격자들의 성적을 통해서 합격 컷을 추측해보자면 2등급 초중반대가 최초 합격 컷이 되겠습니다. 숙명여대도 역시 합격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 1등급, 수학 5등급, 영어 1등급, 생윤 2등급, 사문 1등급으로 교육학부에 1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원래 수시로 가려고 했는데 1학년 때 내신을 4, 5등급을 받은 게 너무 커서 정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너무 못해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는 다른 건 다 1등급 맞고 수학은 버리는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목표는 숙대 체육 교육이었고 숙대 체육 교육은 국영수 중에 높은 과목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학을 버린 거라고 합니다. 일반 학과를 갈 것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덧붙여서 예비를 고려해서 원서를 넣은 것이지만 추합은 너무 피말리니까 가능하면 수시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한 학생의 사례도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경제학부에 지원했는데 예비 35번을 받고 최종 불합격한 학생인데요. 국수 영탐 1, 4, 2, 4, 4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경제학부는 경상대학이죠. 경상대학은 보시다시피 수학을 30%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 수학이 4등급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학생은 자신의 국어 공부 노하우로 언어는 겨울 방학 때 끝내고 나머지는 독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되 오답 정리를 열심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성적이 안 올라서 문제 틀리면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보고 착각했는지 확인하며 오답을 정리했다고 해요. 지문을 보고 지레짐작해서 풀었다고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착각했는지를 정리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도 앞서 살펴본 이화여대에 합격한 학생과 마찬가지로 오답 풀이를 열심히 한 거죠. 해설을 보면서. 그럼 이제 성신여대를 보도록 할게요. 성신여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숙대, 이대랑 다르게 성신여대의 정시 모집 인원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16명 감소했어요. 이외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성신여대의 정원 내 수능 전형은 수능 일반 학생 전형 1개이므로 이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집 인원입니다. 가군이랑 나군에서 모집을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보시다시피 가군의 비율이 훨씬 많죠. 가군이 491명, 그리고 나군이 220명. 다군도 있습니다. 다군은 근데 산업디자인과에서만 모집을 해요. 40명. 그럼 이제 가군과 나군을 순차적으로 살펴볼게요. 가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491명을 선발하고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모집 단위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문 자연계열 학과는 수능 100%를 반영하지만 이외의 학과들은 실기가 있습니다. 수능 지정 영역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로 다르게 비율이 나타나 있어요. 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등 이 모집 단위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20, 탐구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과는 국어를 10%만 반영하고 수학과 영어를 40%나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대와 숙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했지만 성신여대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따라서 지정 영역 4개 반영 학과라면 지정 영역 100분위 점수 곱하기 영역 반영 비율 이걸 합친 다음에 그 다음 수능 만점 점수를 곱하고 나누기 100을 해서 수능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환산 점수를 보면 1등급이 100인 거는 이대랑 숙대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대랑 숙대는 2등급이 98이었는데 성신여대는 97입니다. 그리고 이대는 5등급이 84였어요. 숙대는 80이었고 근데 성신여대 보면 5등급이 60점이죠. 점수 간격이 엄청 큰 편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못하면 불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대와 숙대랑 또 가장 큰 차이점이 가산점이 많다는 거예요. 숙명여대 일부 과에서도 가산점이 있긴 있었어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 여기 있었죠. 신소재 물리전공 지원자는 탐구 영역에서 물리학 선택 시 물리학 점수 5% 가산점 부여. 이렇게 가산점이 있긴 있었는데 성신여대의 경우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수학 그리고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문학과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한문 응시했을 때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간호학과가 기하 또는 미적분을 선택하면 백분위 점수의 10%나 가산을 합니다. 과탐에도 이렇게 가산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한국사 가산점입니다. 한국사 가산점은 이화여대, 숙명여대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1등급이 2점밖에 안 되는 거죠. 이화여대는 10점이었고 숙명여대는 3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20명이고 수능 지정 영역 역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군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수학이 35%의 비율로 반영이 되고 있죠. 수능 가산점 역시 수학, 기하 또는 미적분 선택 시 20%나 가산을 해주고요. 과학탐구 최상위 성적 한 과목 백분위 점수의 10%를 가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일반 학생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영상 연기학과가 42.33대 1이었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작곡과 이론 전공이 2.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에서 수능 백분위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산업 디자인 학과가 89.78점이었고 수능 백분위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바이오 생명공학과가 80.28이 되겠습니다. 성신여대의 최종 합격자의 백분위 평균은 대체로 80점 초중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실기가 있는 모집 단위는 70점대의 백분위 평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성신여대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의 등급, 최초 합격을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 높은 등급,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의 등급이 요구되겠죠. 마지막으로 합격자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의 성적으로 경제학과에 추가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되겠죠. 수능 백분위는 국어가 72, 수학이 86, 영어 2등급, 탐구 86, 93이었다고 하는데요. 성신여대 경제학과는 국어를 10%만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숙대에서 살펴본 합격자의 경우 자신이 지망하는 학과의 수능 방법을 고려하여 공부를 했다면 이 합격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능 성적을 고려해서 자신이 지망할 학과를 적절하게 선택한 사례가 되겠죠. 지금까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이렇게 세 학교를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근데 모집 단위는 나군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숙명여대의 경우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하는데 가군이 훨씬 많았고요. 성신여대의 경우 가나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군은 산업디자인과였고 가군은 인문, 나군은 자연이었기 때문에 가, 나가 동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대랑 숙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했고 성신여대는 백분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만 기하, 미적분 선택, 또 과탐에 따른 가산점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모집 시기는 당연한 거고 반영 방법 그리고 반영 비율까지 정확하게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의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